내 마음을 스스로 종잡을 수 없는 이유는 내 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내 미생물이 내 마음을 조종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스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명명했습니다. 제1뇌가 의식의 뇌라면 제2뇌는 무의식이 지배하는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이 튼튼해야 습관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미생물의 숙주이고 인간을 조절하는 것은 미생물,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장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먹는 음식물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에 따라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고 그것이 뇌의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원래 장내 미생물 사이의 소통에 관여하는 물질이며 장의 감정, 즉 육감은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뇌의 감정 역시 미주신경을 통해 장으로 전달되므로 우울하거나 슬퍼지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소화 관련 증상, 설사, 변비, 속쓰림, 메스꺼림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크로 건강. 마이크로 건강부터 메가 건강까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문동성 지음 아이브랜드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부산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 Y 식이섬유, 케토제닉 건강관리 등 다수의 책을 썼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나 죽음은 장에서부터 온다는 메치니코프의 말처럼 장은 우리 몸의 뿌리다라는 저자의 표현에 100% 공감되었습니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장이 튼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비형도 있고 설사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장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이 장은 정말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뒤끝엔 장의 불편한 증세가 꼭 뒤따르고 몸이 어딘가 아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뱃속이 편치 않았던 신호가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의 문제는 단순히 장만 탈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 문제를 시작으로 결국은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장이 편치 않은 일이 생기면 초기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를 하셔서 건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비타민, 항산화제, 클린 프로그램에 이어 지금은 장 건강의 중요성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이며 이들의 생태계와 유전자 집합체를 합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장내 미생물 유전자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장내 미생물총 유전자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경우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반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총은 그 종류가 2,000에서 4,000종에 달하며
숫자로는 100조 마리에 이릅니다.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은 비피더스 락토바실러스가 있으며 유해균에는 클로스트리둠이 대표적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균형이 중요한데 보통 유익균 25, 유해균 15, 중간균 6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익균이 우세하면 균형 관계가 잘 유지되며 이를 공생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간균이 유익균화하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면역 조절과 항상성이 잘 유지됩니다. 유익균이 우세해지면 장내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반면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중간균의 유해균화가 일어납니다.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장내에서 부패가 진행됩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과 공생 장애로 면역 조절 장애가 생겨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중간균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좌우되기에 중간균을 기회균이라고도 합니다. 장은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로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뇌에서도 미주신경을 통해 장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것을 비롯해 해로운 독성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해독함으로써 간 기능을 돕습니다. 호르몬 생산에도 관여하는데 가령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의 분해를 막아 세로토닌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이는 결국 멜라토닌 증가로 이어져 숙면하도록 돕습니다. 면역세포 중 T세포를 조절해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유해균의 우세로 장 점막세포의 육모가 손상되면 장벽세포를 둘러싼 점액질이 줄어들고 한 층으로 구성된 장벽세포 사이의 치밀한 결합부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장내 세균이나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등이 혈액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때 면역세포들이 이것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겨납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가면 만성염증에 이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불균형이 보이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 3으로 전환되어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현대인이 즐겨 먹는 오메가6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증가하는 인슐린을 만날 경우 프로스타글란딘 2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튀김 우동입니다. 그러나 오메가6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3와 함께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 1으로 전환되어 항염증 작용을 보입니다. 결국 모든 질환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예방하려면 오메가3 섭취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오메가3는 눈 영양, 두뇌 영양, 혈중 중성지방 감소, 혈전증 예방에 이어 염증 치료에까지 중요한 영양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악화되는 질병입니다. 유익균 25%, 유해균 15%, 중간균 60%에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할 경우 설사를 하거나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장과 뇌 질환.
장누수가 일어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은 결국 혈-뇌 장벽을 파괴해 여러 가지 뇌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3세 전에 항생제를 투여받은 소아에게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로 인한 자폐증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는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을 분해해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뇌의 염증 상태는 치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로 이것이 분해되지 않아야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트립토판의 분해 산물은 키누레인인데 이 수치가 낮아야 트립토판 수치가 높습니다. 우울증도 염증성 질환으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나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부족, 운동 부족 등이 지질 다당질을 높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저탄수화물 식단에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지만 이것이 진행되면 언어 기능 이상이나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 이상을 동반합니다. 지금까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어 뇌에 침착하면서 뇌세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장내 미생물총 변화로 혈액에 염증이 생기면서 전 세포로 퍼져갑니다. 이때 혈당이 증가하고 혈액의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당 단백질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최종 당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혈액 내에서 이물질로 간주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뇌염증이 생기면서 알츠하이머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증. 현대인은 유난히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특히 밀가루 음식을 탐닉합니다. 마치 밀가루를 원료로 한 음식에 중독된 것처럼 끼니로 혹은 간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부드럽고 쫄깃한 맛을 냅니다. 글루텐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글리아딘이 조눌린 분비를 촉진해 장과 혈, 뇌 장벽 투과성을 높입니다. 장 세포 사이는 단단한 단백질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단단한 사슬을 느슨하게 하는 물질을 폐쇄뒤 독소, 줄여서 조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트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이 글루텐의 글리아딘으로 활성화되는 조눌린입니다. 결국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으면 장누수증후군과 뇌누수증후군이 함께 일어나며 전신에 만성염증이 생겨 만성질환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침묵의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의 건강 상태는 탄수화물 흡수 장소에 따라 좌우됩니다. 정제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변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것은 혈당을 높이고 이어 인슐린이 증가해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함유한 탄수화물은 장내 미생물의 도움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쇄지방산을 생성해 대장 점막세포를 복구하고 흡수되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충분한 식이섬유와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미생물이 먹는 것 역시 그 사람을 만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으로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유산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원료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쇠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는 어떤 종류와 균주인지, 그것이 균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장 상태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연고 같은 역할을 하므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대장 내 점막세포는 매일 교체되므로 유해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유익균이 들어간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연고를 바르듯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식단.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미생물 식단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섬유질 식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와인은 지질 다당류 수치를 낮춰주며 차는 폴리페놀이 많아 비피더스균을 증가시킵니다. 커피는 후벽균과 의간균의 비율을 조절하고 항염,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3대 특징은 소화가 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의 발효 및 대사되며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감자, 양파, 마늘, 대파, 참마, 이눌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수한 물을 마셔서 염소를 제거하고 철마다 디톡스나 단식을 실행해 지방을 필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를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건강 상태에서 반건강 상태로 넘어갑니다. 반건강 상태란 조직학적, 구조적으로는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단기기나 눈의 기능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학적, 기능적 이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에게 많은 대사성 질환과 노화 과정은 반건강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무시하고 지내다가 진단기기나 혈액검사로 눈에 보일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고 질병 전문가를 찾아가 약물 치료부터 합니다. 약물의 부작용을 알지 못하고 그 효과와 작용만 바라보면서 평생 약에 의지하는 바람에 점점 다른 세포의 기능까지도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건강을 적극 관리하면 많은 반기능 상태를 건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병 진행도 막을 수 있지요. 이러한 적극적인 건강 관리는 장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나 죽음은 장에서부터 온다는 메치니코프의 말처럼 장이 우리 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사귀가 탄탄하고 그 열매 또한 달콤합니다.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100조마리에 달하는 2000에서 4000종의 미생물이 장 내에서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몸과 공생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껏 자리 잡고 살아온 장내 미생물을 바꾸려면 주기적으로 대청소인 클린 프로그램이나
소청소인 장청소로 유익균이 우위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 섭취를 습관화해 단수의 지방산이 충분히 생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장 점막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주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노화 예방법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은 장내 미생물 상태가 결정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큰 것의 가치가 더해지듯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야 큰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건강이 쌓여 매크로 건강이 되고 나아가 메가 건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